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9.15포인트, 0.91% 하락한 2082.30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32% 내린 659.83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면 무역 협상이 재개된다라는 소식 덕분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등 미국 고위급 대표단이 오는 29일부터 31일 중국 상하이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 5월이었죠.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화해에 제재를 가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이후 약 석 달 만이고요. 또 지난달 말이었죠.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 무역 전쟁 휴전과 그리고 무역 협상 재개에 합의한 이후 처음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걸까요? 요즘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미국과 중국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미국 정부는 추가적인 관세 제재 대상 품목을 축소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또 중국 정부도 미국의 농산물 수입 재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전날에는 트럼프 대통령 홍콩 시위에 대해서 중국을 다소 두둔하는 내용의 발언까지 내놓았습니다. 자, 이러한 영향으로 미국 뉴욕 증시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고요. 아시아 주요 증시 홍콩과 중국 그리고 일본 증시도 일제히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할 수 있었는데요. 이 반면에 오늘 우리 시장 여전히 힘겨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현지 시간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 이사회에서 일본 수출 규제에 관련된 안건이 논의되지 못하고 그 다음 날인 현지 시간 24일로 넘어가면서 시장의 관망세도 나타났는데요. 아직까지는 논의되지 않았지만 일단 양국의 치열한 신경전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그리고 내일 새벽에 치러지는 이 논의에서 이 양측의 이 본격적인 팽팽한 공방전이 예상됩니다. 이 관련 이슈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셔야겠죠. 히든스탁 전문가들의 냉철하고 정확한 분석과 전략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8월 30일까지 계속되는 이른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아,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세요.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 전문가분들과 더욱더 가까운 소통할 수 있는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다비드 전문가님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장이 좀 많이 빠졌는데요. 일단 다비드 전문가님 코스피 흐름 어떻게 보세요? 네, 항상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을 때는 좀 부정적인, 좀 네. 아쉬운 얘기들을 좀 많이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서 우리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제 그 미증시의 흐름들은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개장하기 전에 미증시의 흐름들을 좀 체크해 보시는 분들께는 어쩌면 오늘 뭐 추가적인 반등을 해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좀 하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요즘 우리 증시는 글로벌적인 호재는 그대로 앉질 않고 악재에 대한 부분들만 안고 가고 있는 좀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본 쪽의 수출 규제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이제 장기화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섞인 그런 기사들, 뉴스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시장을 좀 괴롭히고 있다 보니까 오늘도 이제 코스닥은 어제 많이 급락을 했었고 오늘 추가적인 이탈, 그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제는 이제 방어를 좀 잘해줬었는데 오늘은 기관 쪽의 매도가 좀 강력하게 더 떨어지면서 좀 아쉬운 수급과 그다음에 좀 아쉬운 추세
이탈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지금 일본에서 화이트리스트 국가 27개국 중에 우리나라를 이제 좀 제외시키겠다 이런 내용들이 그런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좀 더 강력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행이 지속된다고 하면은 8월 달 중순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좀 제외가 되고 그럴 이제 가능성이 좀 커지다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약간 좀 그 정치 쪽의 그 내용들로 좀 같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본에서 이제 여론조사도 이런 그 한국의 수출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10명 중에 뭐 7명 70% 정도를 좀 지지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쉽게 철회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쉽게 다운이 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단기간 안에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차트를 보신다고 하면은 오늘 그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였어요. 왜냐면은 이런 이제 그 저항대들 혹은 뭐 이제 이평선들을 위쪽으로 뛰어넘고 오늘 이제 뭐 안착을 하면서 다시 이제 위쪽으로 추세를 좀 잡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량도 좀 많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이런 그 IT 대장 종목들도 힘을 좀 못 쓰면서 추세가 다시 아래쪽으로 좀 이탈이 됐죠. 그래서 좀 아쉬운 상황이지만은 이런 시장의 리스크는 당분간은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이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임이 나오지만은 시장 안에서는 요거에 의해서 시장이 좀 빠지는 이유에 의해서 반사익 수혜주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뭐 급등했었던 종목들 혹은 오늘의 특징주 중에서도 대부분은 이런 시장이 빠지는 그 반사익 수혜주들이 좀 불을 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 대한 내용들을 기대를 하시기보다는 시장보다는 지금 시장이 빠지는 이유에 대한 반사익 수혜주들 수출 규제 뭐 반사익 수혜주들 이런 종목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슈가 있는 종목들, 개별적으로 수급과 그다음에 눈에 보이는 추세 상승이 나와 있는 그런 종목들에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진단을 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 코스닥은 조금 더 많이 빠졌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의 상황을 저는 위기 일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머리카락 한 올로 이제 물건을 들어 올리면 당연히 끊어질 듯한 상황을 우리 위기 일발이라 부르고 있는데 지금의 시장이 그런 상황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계좌에 굉장히 많은 무거운 종목들을 가지고 있지만 손실들이 다 얼마예요? 마이너스 40%씩 50%씩 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시장이 또 빠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본다 한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일본 수출 규제가 7월 4일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시겠지만 7월 21일입니다. 이 아베 총리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어떻게 됐냐? 사실상 과반수 이상으로 아베 총리 승리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한다면은 개헌에 대해서는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아베 총리의 이 본질적인 목적은 개헌인데 과반수 이상 이 의석수를 가지고 있다고 승리한 것이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개헌이 필요한 건 3분의 2의 의석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4석 정도가 부족해서 개헌은 실패했습니다. 지금 아베의 목적에 실패했다는 거는 과반수 이상을 들어갔더라도 이번 참의원 선거는 아베 패배로 볼 수 있겠구나. 그럼 당연히 아시겠지만 뭐예요? 이번 참의원 선거 졌으니까 그 다음 이어질 중의원 선거에 목숨 걸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중의원 선거가 확정난 건 없습니다. 왜 지금 자리에서도 중의원은 3분의 2 이미 지금 뭐 3분의 2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중의원 선거를 뭐 내년에 할까? 내년에 도쿄올림픽 있습니다. 보통 올림픽이 있을 때는 굳이 뭐 긁어부스럼 만들지 않죠. 그럼 아시겠지만 2019년 말밖에 이슈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중의원 선거 할 시기가 2019년 말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말에 중의원 선거를 진행한다고 예상을 해본다 한다면은 아마 이번에 일본 수출 규제가 더 강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보다 더 악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 지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7월 4일이 언제냐 한다면 이 구간입니다. 대략 지금 적어도 쌍바닥을 좀 찍지 않았나 하는 구간이 7월 4일인데 이 7월 4일부터 어떻게 돼요? 급락세 하락세가 계속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저점을 좀 찍었나 싶었는데 그때부터 더 빠지고 있고 더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시장 끝인가 이제? 더 급락하고 더 하락하면 이제는 지금 내 종목들 다 손절쳐야 되는가 물어보시는 분들 있습니다. 하지만 얘기할게요. 위기 일발이라고 그랬죠. 누가 봤을 땐 위기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땐 기회다. 누군가는 저점에서 손절을 치겠지만 누군가는 저점에서 손절을 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 밑에서 매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밑에서 받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받치는 사람이 누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저점에서 파는 사람이 아니라 저점에서 매수하는 사람이 되면은 우리가 계좌를 바꾸고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남은
이 시장이 급락 나올 때 오히려 더 강하게 갈 수 있을 만한 시장 최저점 급등 종목을 마르스가 준비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보시면은 그 한 종목 알 수 있으니까 꼭 보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다비드 전문가께서 오픈 베이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흐름 보면요. 오늘 시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4.64% 상승했고요. 장중한 때는 3,225원까지 올라섰었거든요. 이 오픈 베이스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 손정희 회장이 AI 관련해서 계속 강조를 하면서 52주 신고가 찍고 그 이후로는 조금 이렇게 큰 흐름을 보이지 않았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가지고 오신 이유는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일까요? 네, 뭐 그런 의미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오늘 같은 장에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 장중에 한 10% 이상의 그 상승률을 좀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오늘의 주인공 혹은 뭐 특징주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좀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그 거래량 상위 종목들이라던가 혹은 뭐 이제 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보신다고 하면은 좀 개별적인 이슈 종목들 몇 개 제외하고는 뭐 동전주들 혹은 뭐 이제 뭐 스펙주들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갔었죠. 그래서 시장에 좀 별 볼 일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픈 베이스가 오늘 뭐 10% 정도 가까운 장중에 그런 급등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앞서서 이제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과거부터 이제 이슈, 그다음에 인공지능 AI 이쪽으로는 좀 이슈가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중심으로 아시아 쪽으로 그 인공지능 기술 관련된 그 펀드를 좀 조성을 하겠다. 대규모 펀드 조성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이 한번 부각을 좀 강하게 받았었죠. 근데 이제 요즘에 올라가는 종목들, 요즘에 또 급등하는 종목들, 갑자기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오는 종목들을 본다고 하면은 또 이제 수출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또 같이 연결을 좀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또 나와 있는 그런 뉴스들을 본다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오픈 베이스 그다음에 그 AI 관련된 내용들도 일본에서 이제 수출 규제 쪽으로 뭐 이런 첨단 기술 쪽에서도 수출 규제가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전해지면서 그 아직까지는 작지만 그런 새로운 또 수출 규제 관련된 테마를 좀 안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한번 급등이 나왔었던 모습들이 나왔지만은 뭐 작년도 혹은 뭐 재작년도 고점 대비해서는 이제 막 바닥을 다시 좀 써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더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픈 베이스를 이제 보시는 분들께 과거에는 좀 안 좋은 흐름들이 나와서 아셨지만은 요즘엔 또 이제 새로운 이슈를 붙이고 그다음에 과거에 그 많은 관심을 받았을 때라고 본다고 하면은 그 정책 수혜주로 이제 같이 관심을 좀 받았었죠. 그래서 뭐 안랩, 오픈 베이스 이런 종목들이 같은 테마로 엮여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요즘 뭐 이제 정치권 관련된 뉴스나 이런 기사들을 좀 보신다고 하면은 이 종목이 지금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과 뉴스들도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징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바닥권에서 그다음에 오늘 시장 대비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이 종목에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실 특징주 한번 살펴볼까요? 국일제지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도 강하게 빨간불을 켰습니다. 종가는 4.64% 상승을 하면서 3,045원까지 올라섰는데요. 그래도 장중한 때 27% 넘게 올라서면서 3,225원까지 또 쭉 올라갔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국일제지 차트를 잘못 봤는데요. 9.08%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장중한 때는 7,440원까지 올라서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바로 전날에는 또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 종목이요. 또 쭉 올라가는 듯 하다가 꼬리가 너무 길게 달려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좀 가지고 계신 분들 걱정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전략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일단은 국일제지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 자체가 급등세가 크게 나고 상한가가 뭐 네. 이어서 대략 뭐 60%까지 급등하는 모습 많이 보여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왜 올라갔냐 이거죠. 뭐 종목이 급등한 거지 알겠는데 올라간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시장 급락하고 폭락하는 와중에 굳이 반등할 이유가 있었는가? 물어본다 한다면 바로 아시겠지만 꿈의 소재죠. 그래핀 관련주라는 거예요. 그래핀이라는 게 아시겠지? 흑연의 얇은 층으로 잘라내서 실제로 뭐 열 전도율이 뭐 다이아몬드보다 2배가 높고 강철보다 뭐 10배, 100배가 단단하고 구리보다 전기전들이 200배가 높고 정말 꿈의 소재죠.
그거에 관련된 기업이 국일제지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그래핀이라는 게 어디 들어가냐. 지금 실제로 일본에서 규제가 들어가죠. 레지스트, 폴리이미드, 에칭가스, 그중에서 뭐 폴리이미드 바로 디스플레이 관련된 규제가 들어가는데 그 일본 수출 결제 관련 이슈 중에서도 디스플레이 바로 폴더블 디스플레이 OLED에 부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체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게 바로 그래핀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일제지가 지금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로 상한가를 가고 급등세가 만들어졌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상세히 얘기합니다. 지금 일본 수출 규제 뭐뭐 있습니까? 모나미 있습니다. 모나미 많이 갔나요? 주가 많이 뛰었죠. 많이 뛴 종목들은 대략 한 70%씩 가고 80% 뛰고요. 그리고 빠지고 있습니다. 후성 같은 거 볼까요? 후성 많이 갔습니까? 후성 많이 갔죠. 후성도 급등세 대략 뭐 7, 80%간 다음에 그리고 지금 죽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 국일제지와 같은 XINC와 같은 이러한 새롭게 올라가는 바로 뭐 그래핀 관련주들 최근에 급등세가 뭐 10%씩 20%씩 급등 나와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국일제지 같은 경우에도 오늘자까지 해서 60% 가까운 상승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 고점에 있는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가 아니라 다시 저점에서 출발하는 저점에서 급등이 시작되는 일본 수출 관련주가 상한가를 만들고 우상향이 만들어주고 있다. 지금 고점에 있는 종목 따라잡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얘기하는 게 이제 저점에서 바로 출발할 이 국일제지 상한가를 이어갈 수 있을 만한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가 있겠는가? 아직 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한가 후속주 마르스가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따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마르스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두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AMT입니다. 매수를 7월 8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2,370원인데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15.6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빠졌네요. 3.63% 빠지면서 2,255원까지 내려갔는데요. 우리가 어제 이 목표가를 터치를 했네요. 어제 쭉 올라가면서 2.5% 올라가면서 2,47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이 종목이요. 일본 관련된 수출 규제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잖아요. 일단은 우리 수익을 보신 분들께 축하한다라는 말씀도 전해드리고 싶고 일단 어제 우리가 수익 실현을 다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네, 일단은 SAMT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가 맞습니다. 지금 뭐 이 카메라 이미지 센서를 50% 독점하는 게 소니인데 그 소니에 반해서 삼성이 이미지 센서를 새롭게 개발했다. 그러면서 이 이미지 센서에 대한 이 계열사, 이 관련된 기업이 SAMT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본다 한다면 대략 목표가가 2,370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어제도 매도 가능했고 오늘도 매도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이틀 연속으로 매도가 가능했기 때문에 충분히 10% 이상 대략 15%가량의 수익은 누구나 어제든 오늘이든 팔기만 했으면 누구나 충분히 수익 실현이 가능했던 수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수출 관련 중에서도 안정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안정적으로 반등이 나왔던 종목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솔직히 지금 마음상에서는 뭐 하루 만에 상한가를 올려주고 급등세를 크게 나오길 바랬는데 뭐 그렇게 상한가 연속으로 나오지 못했지만 15% 정도면은 뭐 지금 폭락하는 시장에서 나쁘지 않은 수익이었다. 괜찮게 가져갈 만한 수익이었다 말씀드리겠고요. 충분히 이 15%의 급등이 아니라 이 2배, 3배를 이어갈 종목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종목 살펴볼게요. 두 번째 종목은 대오 PNC입니다. 매수일 7월 18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300원인데 역시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14.9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빠졌네요. 그래도 장중에는 좀 올라서면서 얼마일까요? 1,370원까지 올라서긴 했는데 우리가 월요일에 1,385원까지 딱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를 찍고 내려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도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은 월화수 그래도 우리에게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줬던 것 같은데 일단 또 자랑도 좀 해주세요. 네,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SAMT가 대략 15% 같고요. 그다음 후속주가 대우 PNC인데 대우 PNC 같은 경우는 대략 15%가량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대우 PNC 말씀드렸죠. 실제로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고 있는 게 고철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철을 지금 수입을 해서 쓰고 있는데 일본 걸 못 쓰게 되면은 우리 포스코 걸 써야 되고 이 포스코가 대주주로 있는 기업이다. 그게 대우 PNC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우 PNC가 그 관련된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수혜를 받고 주가가 대략 15%가량의 상승세나 급등세가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큰 상승, 엄청난 큰 우상향이 나오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속 시원한 상한가를 보여주지 못했는데 충분히 말씀드리지만 SMT 15%, 대우 PNC 15%까지 연속으로 15%의 급등세를 수익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럼 얘기하는 게 이제 또 후속주를 찍어야겠죠. 후속으로 갈 거면은 이 두 개를 합친 것만한 그럼 15%, 15%니까 30%쯤 되겠죠. 이 단번에 30% 갈 수 있을 만한 이번 일본 수출 규제 후속주를 가지고 왔으니까 지금 이 두 종목 중에 한 종목도 못 잡았다. 한 종목도 매수를 못 해봤다 한다면은 이번 종목만큼 매수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면서 오늘 종목 기대하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수익률이 적다고는 하셨지만 다 15 합치면 30%인데요. 너무 겸손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번에 또 30% 이상의 수익률을 볼 수 있는 그 종목 오늘 가지고 오셨다고 하니까요. 오늘 기대해봐도 되겠죠? 네, 충분히 기대하셔도 네. 아마 여러분들 기대에 더 크게 부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비드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필 옵티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 7월 23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9,600원인데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13.9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요. 일거래일 만에 쭉 올라서면서 11,150원까지 쭉 올라가면서 우리에게 최고가 수익률 14% 가깝게 선물을 주셨어요. 하루 만에요. 네, 뭐 일단은 필옵틱스라는 종목이 뭐 거래량을 좀 동반을 하면서 변동성을 좀 굉장히 좀 세게 주면서 일단은 장중에 그 종가 대비해서 한 20%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사실 뭔가 좀 그 개장하자마자 빠른 움직임이 나와가지고 이 종목을 이제 좀 더 편안하게 매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매집해서 천천히 팔고 이런 기회를 그러니까 좀 느긋한 그런 흐름을 좀 주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일단은 뭐 발빠르게 대응을 하셔서 뭐 수익을 보셨으면은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리고 근데 이제 요거를 저의 그 브리핑을 들으셨는데 일단은 뭐 바라보고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시면은 그런 분들께 이제 다시 좀 브리핑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서 오늘 AS 종목으로 좀 가지고 왔고요. 일단은 한번 위쪽 공간들을 어제 흐름들을 통해서 위쪽으로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난번에 만들어놨던 전 고점대 그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끼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히 이제 눈으로 좀 확인을 했죠. 근데 이제 시장이 어제 많이 밀리고 오늘 뭐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좀 밀리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거래량 없는 이런 조정들이 나와서 다시 한번 지난번에 만들었던 이 박스권 안쪽에서 가격을 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뭐 하셨다가 매도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 종목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신 분들도 오히려 이제 더 좋은 기회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좀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이제 아래 구간대가 지금 장기 평선 구간대까지는 한 7,800원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이 음봉에서 요 정도 사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적절한 그런 매수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뭐 수출 규제 관련된 종목들 뭐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도 물론 있지만은 지금 시장에서 급등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서 테마가 순환 돌고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은 수출 규제 관련된 반사익 수혜주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섀도우 마스크 관련된 이슈와 그다음에 거기에 그 대적 역할을 좀 하고 있었던 종목이고요. 이 종목이 이제 과거를 쭉 빡해서 좀 멀리 본다 하더라도 과거보다 뭐 이제 과열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기보다는 바닥권에서 이제 막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대량 거래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셔가지고 뭐 재차 매매에 좀 이용을 하셔도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라는 부분들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필 옵틱스는 추가적인 재공략이 가능하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8월 30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공개되는 히든 종목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아,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선물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다비드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묵직하다라는 것부터 일단은 우리 다비드 전문가님이랑 좀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든든하고 묵직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네. 그런 묵직함을 좀 묵직하다.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리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요즘에 그 시장이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시장이 많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시장과 역행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좀 좋은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게 이제 우리 지금 시장에서 강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뭐 화면에 나오시는 부분들을 뭐 체크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요즘에 그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들이 힘이 괜찮아요. 근데 이제 또 일본 수출 규제 쪽이랑 또 연관을 짓는다고 하면은 이제 뭐 탄소 섬유라던가 혹은 뭐 이제 뭐 수소차 이슈도 있었고, 얼마 전에는 또 이제 MLCC 관련된 이슈도 좀 붙이면서 뭐 전기차, 뭐 2차 전지 관련된 내용들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자동차 부품주들까지도 좀 좋은 시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대형주들의 흐름을 보시면서 그 오늘 코스피 시장도 코스닥이랑 좀 같이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차라던가 기아차 이런 그 우리 대장주들이 좀 실적 발표가 좀 잘 나왔었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이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와중에서도 오히려 이제 좀 역행하면서 차트를 위쪽으로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 실질적으로 이제 납품을 하는 그런 이제 부품주들을 같이 보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이번 분기에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급, 그다음에 이번 실적 시즌에 맞춰서 가장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섹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뉴스에 대한 부분들도 뭐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뭐 팰리세이드라는 자동차가 굉장히 좀 많이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 도로에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굉장히 좀 많이 보이는 상황이고 눈에 많이 들어오는 차인데. 예쁘더라고요, 또. 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실적 개선에 대한 그 흐름을 좀 이어가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 이제 또 그 원화가 이제 가치가 좀 떨어지고 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외 그 매출을 내는데도 좀 순항을 보여줬었던 그런 모습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주가에 이제 반응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이해를 하셔서 오늘은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 종목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다비드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첫 번째 힌트에서는 일단은 시장을 역행하고 있는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기금의 사랑을 지금 듬뿍듬뿍 받고 있어요. 아,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단발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연기금의 사랑이 아니고 이제 좀 연 단위로 봤었을 때도 지금 이제 2019년도 상반기가 다 지나갔죠. 근데 이제 2017년도부터 해가지고 2018년도가 넘어갈 때, 그다음에 2018년도에서 현재까지 그 연기금 자체가 그 지금 주요 주주로 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재작년보다 작년에, 그다음에 작년보다 올해 계속해서 지금 그 지분 비율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땐 주가는 아직까지 바닥권에 좀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뭐 많은 종목들을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아래쪽으로 좀 많이 깨지고 종목들이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죠. 왜냐하면 기관의 매도가 굉장히 좀 세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한원 시스템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요즘 자동차 부품주들을 본다고 하면은 연기금을 포함한 그런 기관계 쪽의 순매수, 연속 순매수 흐름들을 많이 받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아무래도 이제 거래량이 하루 만에 터지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다 보니까 차트와 그다음에 주가의 추세 상승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제 막 하루 만에 막 이제 뭐 15%, 20%, 30% 이렇게 때려버리는 그런 급등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종목들을 미리 좀 잘 매수를 해놓고 앞으로 이런 추세가 뭐 15%, 20%, 30% 이런 식으로 이제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좀 시장 방어용과 함께 오히려 좀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직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부각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이제 또 바닥권에서 연기금과 기관 수급들이 집중이 되고 이런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올라가고 차트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예뻐진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뭐 테마 형성해서 위쪽으로 날리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은 뭐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좀 적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자동차 부품주 안쪽에서 좋은 종목들을 많이 찾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힌트까지 열렸습니다. 자,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아까 그 큰 눈으로 이제 또 모니터 보셔서 찾으시던데 찾으셨어요? 네, 일단은 지금 자동차 부품주라고 네. 하셔가지고 일단 연기금의 매집은 잘 모르겠고 부품주 관련 중에서도 최근에 좀 저점에 있는 묵직하다 하셨거든요. 묵직하면 이제 시장이 역행하면서 저점에서부터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가 저는 세종공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게 그 펠리세이드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실제로 현대차 관련해가지고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 중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공업이 묵직하게 지금 저점을 완벽하게 찍어주면서 시장은 빠지되 종목은 빠지지 않고 저점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은 자 지금부터 좀 우상향세가 좀 나오면서 반등세 나오지 않을까. 실제로 보시면 이번에 아시겠지만 경제 특구가 설정이 됐거든요. 그 중에도 자율주행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요. 뭐 다른 종목들 본다나 평화산업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평화산업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저점을 찍어주면서 이제 막 저점에서 반등세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종목 모두 이 자동차 부품주로서의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묵직한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직 힌트가 더 남아있죠? 더 강한 힌트가 나올까요? 다비드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쿵짝쿵 쿵짝쿵 이거 삼각자 맞나요? 아니 그때 우리 하루 만에 우리에게 그 수익률을 주신 것도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진다고 했는데 네, 오늘 맞습니다. 종목도 이 삼박자가 맞습니다. 네, 그때랑은 한 박자가 이제 다른 게 들어온 맞아요, 3박자긴 맞아요, 한데 오늘도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좋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테마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드리기보다는 지금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매력도를 좀 어필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그 아까 마르스 전문가님이 두 종목을 얘기를 했을 때 살짝 깜짝 놀랐어요. 일단은 뭔가 좀 갑자기 훅 오는 그런 느낌을 좀 받긴 했는데 이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종목을 뭔지 맞추시면은 왜 그랬는지 좀 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먼저 이제 차트적인 부분들을 봤었을 때 저는 지금 내려가고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추세 자체가 아래쪽으로 꺾여 있는 종목들을 보기보다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바닥권에서 상방으로 이제 돌파가 나왔고 그다음에 과거에 나오지 않았었던 그 상대적인 대량 거래량이 바닥권에서 터지면서 뚫고 올라가고 이런 모습들이 일단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사이에서 뭐 연기금이라던가 혹은 뭐 기관계 쪽 혹은 요즘 시장에서 이제 쌍끌이 매수가 연속적으로 잘 들어오는 종목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기간에 계속해서 이제 그 매수 콜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이제 지금 흑자를 좀 그 지속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번 분기의 실적 기대감과 그 맞물려서 그다음에 지금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이제 시총 범위에서 매출을 내고 있는 그 매출 자체가 굉장히 좀 갭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주가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굉장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뭐 현금 유보율이라든가 뭐 다른 종목 대비해서 뭐 PER, PBR 이런 부분들을 이제 비교를 했을 때도 압도적으로 저는 이런 그 재무 구조 자체가 좀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 종목을 좀 같이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부품주 안에서 잘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어떤 종목이 정답일까요? 계속해서 추리해 주세요.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다비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좀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 화이트 리스트에 제외가 될 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인데 일본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도를 했다라는 건가요? 네, 이제 일본에서 사실상 이번에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하겠다를 밝히고 나서부터 대국민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의견 수렴을 지금 1만 건이 넘었다라고 밝힌 부분이고요. 그럼 의견 중에서는 당연히 이거 화이트리스트 제한이 좋다, 아니면 잘못됐다. 서로 의견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보다 화이트리스트를 제외를 하자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본다 한다면 실제로 만약에 이번 지금 상황에 따라서 지금 흐름에 따라서 간다 한다면은 다음 달 정도에는 진짜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럼 1,100개 정도의 추가로 규제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문제가 커져가는 상황인데 더불어서 최근에 이 도쿄올림픽과 도쿄 패럴림픽의 조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번에 아시겠지만 지도를 본다 한다면 거기 안에 뭐예요? 독도가 일본 땅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맞아요. 봤어요. 도발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번에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이 위에 이 영공에 침범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위협 사격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왜 한국이 지금 위협 사격을 하냐? 일본이 대응을 해야지. 왜 독도에 왔으면은 일본이 대응을 해야지 왜 한국이 대응을 하냐면서 또 도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이트리스트 제외뿐만이 아니라 일본 수출 규제뿐만이 아니라 독도를 가지고도 지금 서로 지금 이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이가 좀 더 좋아지는 상황보다는 더 안 좋아지고 더 격화되고 더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수혜주가 반사익 관련주가 더 크게 갈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까요?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게요. 이 불매 운동이 강화가 되면서 갈등도 커지는 것 같아요. 앞에 나왔던 것처럼 렉서스도 박살이 났고 또 유니클땡에서 오늘 뉴스 봤는데 한 여성분이 립스틱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가서 잡혀가셨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또 일본 주변에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도 다 많이들 취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렉서스가 박살이 됐다. 그러면 차 관련된 종목 혹시 가지고 오신 거예요? 네, 차를 뭐 렉서스 박살났으니까 렉서스를 수리하자 뭐 그런 수혜주는 아니고요.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상 렉서스가 일본 차 아니겠습니까? 네네. 일본에서 전 세계에서 좀 가장 조용한 차로 유행한 차인데 중요한 게 그 차를 이 인천의 상인회에서 우리는 지금 일본의 반대에서 아베 총리의 반대에서 인천의 이 300만 국민과 15만의 이 상인들이 우리는 일본의 불매운동에 참여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면서 왜 독도까지 끼어들었거든요. 사실 독도 같은 경우는 일본의 이 고대 문서를 보더라도 이미 한국 땅으로 다 지금 표시돼 있는데 너무 억지를 부르는 게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요 좀 강화된 퍼포먼스로 이 렉서스를 8년 동안 타시던 상인분이 내놓으면서 그 차를 직접 쇠파이프로 부셔버리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 불매운동이. 거기에서 어떻게 불매운동 진행되고 있냐 한다면은 우리 바코드 번호를 보면은 적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앞번호가 88로 시작되면은 바로 이 국내 물품들이에요. 근데 45나 49로 시작되면은 일본 물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49나 45로 시작하는 물품은 사오지 말자라고 하면서 사고 싶어도 사오지 말자. 이런 식으로 사구와 사오, 일본 제품들을 사지 말자고 불매운동이 바코드까지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이제는 브랜드가 아니라 그 정도로 불매운동이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미 모나미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모나미는 차트 자체가 저점에서부터
90% 이상 급등세가 나온 상태고, 그리고 새롭게 최근에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로 엮였던 삼육물산, 이거 남북기업주 아니었으니까? 근데 갑자기 일본 수출 규제로 엮이면서 갑자기 상한가의 급등까지 대략 뭐 70%까지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엮이면서 상승하고 우상향하고 날아가는 종목들이 일본 수출 관련 중에서도 강하게 간다는 거예요. 이미 간 게 아니라 새롭게 엮이는 종목들이 상한가를 가고 70% 가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일본 불매운동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아직 저점에서 출발하지 않은 일본 불매운동 관련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은 아마 하루 뛸 때 아까 얘기했죠. S&P 15%,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대우페이지 15%를 합친 30% 상한가를 넘어서는 급등세가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에서 나오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비드 전문가님, 아까 제가 네. 렉서스 얘기하면서 뭐 차 관련된 거 했는데 여기 비웃음이 여기 네? 뒤에 비웃음이 여기 딱 꽂혔어요.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일까요? 뭐 비웃음은 아니었고요. 훅 저도 했는데. 요즘에 그 일본 상품들을 안 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감정이입이 돼서 마르스 그래서. 전문가도 이제 약간 좀 자격지심으로 감정이입이 또.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불매 운동도 지속적으로 좀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한 부분에서는 같이 좀 동참을 좀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근데 그 불매 운동 관련된 종목 중에서 지금 저점을 좀 다지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이제 좀 강조를 해주셔서 종목을 좀 몇 개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이제 리드코프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이제 뭐 대출 관련된 관련된 종목이죠. 근데 이제 이 종목이 요즘에 그 국내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경쟁사 뭐 사나몬이라든가 뭐 러시앤캐시 이런 쪽이 지금 일본 쪽에서 온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좀 불매 운동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필이 되면서 테마감은 형성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러시앤캐시랑 뭐 사나몬이 이런 기업들이 이제 일본 그 대부업체들이 좀 철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좀 그런 수혜들도 같이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가는 뭐 여전히 바닥권에서 이제 막 거래량이 좀 늘어난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아가방 컴퍼니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사실 뭐 누구나 아는 모나미라든가 뭐 신성통상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오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아가방 컴퍼니가 지금은 바닥권에 있는데 오늘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서 장중에 한번 위쪽으로 치는 그림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가방 컴퍼니도 일본의 그 유아복의 대체 용품, 대체 상품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부각이 됐어서 아직까지는 그 강한 상승이 나오진 않았지만은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는 그런 그 테마를 좀 형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두 종목을 한번 좀 후보군으로 좀 뽑아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다비드 전문가님께서는 리드코프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가 아닐까라고 추리를 해주셨는데요. 자, 세 번째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아니, 오늘은 힌트를 숨기려고 세 번째 힌트 아까 했던 거 지금 그대로 총 정리한 거잖아요. 아닙니다. 왜 아니에요? 설명을 드릴게요. 아, 네. 해주세요.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이 보이콧 재팬, 그러니까 일본을 쓰지 말자, 불매운동하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럼 얘기하는 게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느냐. 아까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어떤 뭐 아주머니라 하셨나요? 그 맞아요. 립스틱을 가지고 맞아요. 유니클로에다가 립스틱으로 쭉 그어놨어요, 옷에다가. 40만 원어치를.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분에서 일본 불매운동에 대해서 좀 악감정이 있어서 그러셨나요 하니까 또 그렇지 않대요. 그냥 그렇대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솔직히 말하면은 일본 불매운동에 감정이 없어서는 없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숨긴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일본에 들은 유니클로는 옷이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 스포츠 용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뭐 데상트라든가 일본에 있는 실질적으로 옷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찬가지로 뭐냐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일본 옷을 입지 않고 국내 옷을 입어야 돼요. 거기다 보니까 뭐 지오지아라든가 그런 신성통상 같은 종목들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등세가 대략 한 뭐 40%, 50% 넘는 우상향세를 충분히 만들었습니다. 근데 보다 이 신성통상, 모나미, 그다음에 삼육물산을 이어서 충분히 상한가를 단번에 급등일 기대가 되는 의류 관련된 불매운동에 대한 수혜주라 말씀드리겠고요. 최저점에서 상한가 급등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류에 관련된 일본 불매운동 상한가 후속주고요. 아직 한 번도 급등 안 나왔습니다. 이번 후속주로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SAMT 15%, 그 뒤에 이어서 대우PG 15%를 합친 급등세가 기대되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추리를 해봤는데요.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어떤 종목일까요? 어려워요 하면서 마르스 전문가님께 인천살자님이 또 메시지 보내주셨는데 어렵지만 온라인 무료 방송 들을게요 라면서 보내주셨고요. 그다음에 가스텔 바작바작 이런 종목도 와 있고요. 다비드 전문가님께는 그래도 많이 와 있습니다. 세종공업 그리고 조강피어 그다음에 문자 받아보고 싶다고 메시지도 보내주셨고 한온시스템, 평화전공 그다음에 조강피어 계속 보이고요. 평화산업, 세종공업 이렇게 계속해서 비슷한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마르스 전문가님께는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의류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셨으니까요.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히든 종목 방송 중에 한 종목은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다비드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평화전공이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가격 전략 좀 잘 좀 세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평화전공이라는 종목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맞추신 분들도 계셔서 좀 기분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바로 차트 보면서 이 종목이 지금 어떤 기술적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볼게요. 일단은 지금 기간 수급 받으면서 과거에 이제 좀 저항대로 작용했었던 이런 그 장기 이평선 라인들을 위쪽으로 좀 돌파하면서 좀 매우 공격적인 그런 차트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주봉상 차트 보시면은 지난번에 걸렸었던 이 저항대에 위치해 있어요. 저는 이 이상의 돌파를 좀 기대를 하는데 일단은 뭐 첫 번째 터치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올라가는 종목보다는 음봉으로 내려왔을 때 아래쪽에 매물대 많거든요. 그래서 음봉 매수를 권장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목표가는 12,000원대까지 봅니다. 12,000원대까지 보는데 주봉상 혹은 뭐 이제 월봉상 차트를 보신다고 하면은 11,000원대에 매물이 좀 있어요. 그래서 분할 매도는 11,000원 이하에서 좀 진행을 한번 하시고 최종 목표는 한 12,000원 정도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아래쪽으로 이제 좀 힘을 잃어버린다고 하면은 손절가는 9,000원 잡고 대응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평화전공이라는 종목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비드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평화전공이었습니다. 매수가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1차 목표가 11,000원 그리고 최종 목표가 12,00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고요. 또 손절가는 9,000원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부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르스 전문가님 오늘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 이 검은 마음이 또 때려보신다. 검은 마음이 느껴졌는데 그 마음을 어디서 열어주실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시고 솔직히 말하면 좀 어려웠을 수도 맞아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 한다면은 지금 뭐 어렵고 말고 떠나서 어차피 제가 알려드릴 거거든요. 제가 뭐 그냥 숨길 거고 얘기 안 할 거면은 뭐 솔직히 말해 힌트를 뭐 알려주지도 않았겠지만 지금 당장에선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일본 수출규제 관련 종목 중에서도 SAMT가 대략 15% 갔고요. 거기에 이어서 지난주에 드렸던 대우PNC가 또 15% 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공개해드린 일본 수출규제 관련주 대부분 다 15%씩 연속으로 급등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뭐다? 이번에는 더 강화가 되고 이번에 일본 불매 운동이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SMT 15%, 대우PNC 15%를 합친 이 30% 상한가가 기대될 수 있을 만한 이 일본 수출 규제, 일본 불매운동의 상한가 후속주 의류 관련주로 말씀드렸습니다. 제저점의 상한가 기대되는 이 한 종목이요. 제가 오늘 공개를 할 텐데 어디서? 오늘 방송이 끝나고 오후 9시입니다. 9시 마르스 전문가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만 그분들에게만 알려드리니까 15% 두 번 드렸는데 한 번 더 수익 못 봤다 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 종목만큼은 꼭 찾아와서 꼭 어떤 종목인지 알아가셔서 꼭 두 개를 합친 수익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또 기대감이 뿜뿜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저점에서 매수를 들어가면 쭉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종목, 그 종목에 대해서 뭐 조금만 얘기해 주세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SAMT 15%, 대우펜시 15%를 이어서 갈 만한 일본 불매운동의 의류관련주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당장 상한가를 가도 이상하지가 않을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꼭 방송 끝나고 9시 마르스홈과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셔서 어떤 종목인지 꼭 알아가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의 온라인 무료 방송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꼭 챙겨가세요.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다비드 전문가님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